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특수아동 학교에서 체험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소개해드리는 시카고의 단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카산드라라는 아이의 집에서 개인적인 고소를 해와서 제가 참 황당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이런 일은 그냥 지나가기 마련인데 왜 기관에서 나와서 이 작은 사건을 이렇게 조사하느냐, 그게 나는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산드라의 아버지가 딸의 말을 듣고 돈을 뜯을 목적으로 DCFS, 이거는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ervices라는 곳인데 아이와 부모를 보호해주는 그런 그 서비스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관에 신고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인생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 팔자를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보험료를 타는 것과 소송에서 이겨 보험금을 타는 일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일어나는 자해 공갈단도 이런 것과 거의 동일한 이유일 것입니다. 특히나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쩔은 바닥 인생들은 이런 방법이 있기만 하면 온 식구가 달려들어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상당한 협동심을 발휘해 이기기만 하면은 돈을 나눠 먹기를 합니다. 기관에서는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의 지위를 조사하기 위해 무조건 학교를 방문합니다. DCFS라는 곳에 성추행이냐 아닌가를 조사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한 빈 교실로 데려가서 아주 간단한 기본 정보만 물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내 이름이 단초인 게 맞냐? 또 너는 여기서 태어났냐? 그러면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냐? 그리고 여기서 선생한 지 얼마나 되었냐? 그리고 나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의뢰했습니다. 그 조사관은 다른 방에 있는 카산드라를 데리고 내가 있는 방으로 왔습니다. 그때부터 교장도 없고 오직 나와 조사관 그리고 카산드라만 남게 했습니다. 조사관은 계속해서 카산드라에게만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질문이 끝날 때까지도 나를 한 번도 거들떠 보지 않고 내게는 한마디의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른과 아이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은 약자인 아이들만 말만 듣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다행히 카산드라는 두 명의 교사에게도 똑같은 짓을 한 전과가 있기 때문에 나의 케이스는 쉽게 처리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지도 않은 짓 때문에 받아야 되는 수모는 정신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교장은 사이카이트리스트, 정신과 의사를 내게 소개해주며 나의 트라우마를 줄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없던 일로 조사까지 받아야 되는 나는 수치심에 멘붕이 되었습니다. 특히 같이 일하는 다른 교사들이 나를 쳐다보는 눈길에 아주 예민해졌습니다. 지금같이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는 교실에 그런 장치가 전혀 없을 때입니다. 다음날 학교에 카산드라의 아빠와 변호사가 같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그 카산드라를 자기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던 사람이어서 다른 교사들과 교장도 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학교에서는 아이가 가끔씩 속에 감추어 두었던 이야기를 교사에게 해서 쉽게 알 수 있었지만은 기관에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학대를 받을 경우에 또는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에 처음에는 화가 나고 수치스러워 아이가 해당 기관에 신고도 해보지만 일단 잠깐이라도 파스터홈에 가본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일이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걸 더 잘 알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진술을 거짓말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심증은 있지만은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물증을 찾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딸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해왔던 아버지가 뻔뻔하게
변호사를 고용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신분도 영주권자도 아니고 시민권자도 아닌 나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그렇게 소송을 했습니다. 또 변호사가 꼬시니 그 제안에 넘어가 우선 질러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변호사를 대동해서 교장과 만나 한참 이야기를 나누더니 돌아갔습니다. 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었고 그냥 교장이 알려주는 설명이 고작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특수 아동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아주 많기 때문에 툭하면 돈 뜯으려고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 제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 아동 학교를 오픈할 경우 학교 주인은 반드시 우선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카산드라 아빠의 변호사도 사정을 안 이후에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는 그런 것을 알고 유야무야 끝이 났습니다. 난 이 일을 겪은 후 사람이 사는 곳에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악마들이 참 영혼을 잊어버린 그런 좀비들이 딸을 팔아서라도 돈 만드는 일에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카산드라의 가족관계 서류를 다시 살펴보니 그의 엄마는 많은 남자와 관계를 했기 때문에 누가 확실히 그 애의 아빠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카산드라뿐만이 아니라 이 학교에 오는 많은 아이들은 자기 진짜 아빠나 엄마가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학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